부산 대연 3구역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양 완판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를 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후반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단지가 완판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요. 자, 지금 이제 공문이 떨어졌죠. 이제 안내문입니다. 공문은 아니고 2023년 5일이라고 써 있네요. 대연 3구역에서 지금 확정됐다. 어떤 것이 분양가가 2,300만 원. 그래서 지금 시공사에서는 2,150만 원 정도를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공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완판이 되냐 안 되느냐 이익 수치를 따진 거겠죠. 그러나 조합 쪽에서는 2,300만 원으로 지금 타결을 본 것 같아요. 2250 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2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조합에서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분양가에 따라서 사업성 그리고 비례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거기에 따른 분담금도 소유주들이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분담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합 쪽에서는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고 할 거고 시공사 쪽에서는 완판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완판이 될 가능성을 유추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2,300만 원으로 일반 분양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로 협의가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고, 원래는 기사로 따지면은 6월로 지금 분양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달입니까? 그 정도. 그래서 지금 금년 7월로 일반 분양 공고를 목표로 움직인다.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7월로 한 달 정도가 연기된 것 같아요. 이건 뭐 확정이 된 건 아니겠죠.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상 사업비, 예상 금액 등을 포함한 관리 처분계의 관처분을 변경을 수립하여 기존 104%에서 비율을 조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확정된 것은 하나죠. 네, 그래서 2,300만 원과 분양가 2,300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그 전에 우리 시공사 쪽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638만 5천 원. 으로 지금 뭐 타결이 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당입니다. 평당 공사비. 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것이 2,300만 원으로 이게 분양이 완판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보면 올해 분양하는 단지들 전부 다 미분양입니다. 입지가 좋다는 남천자이도 물론 미분양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형적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연동 남구에 있는 대연동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목골역이 있으니까 레전드가 요 정도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대연 3구역 좀 더 들어가나요? 뭐 그 정도 있고 그 맞은편에 산을 하나 넘으면은 지금도 미분양입니다. 네, 이쪽이죠. 네, 좀 맞나요? 예, 이쪽 아마 이쪽인 것 같아요. 예, 이쪽이가 지금 오션시티입니다. 두산 위브 제니스 오션시티. 그래서 이것도 전부 미분양이고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쪽이 남구죠. 남구에 있는 대연동. 자, 남구에 있는 단지들은 대부분 대단지예요. 대단지. 네, 대표적으로 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이 LG 메트로시티. 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보시면은 저 밑으로 가게 되면은 대시양도 이번에 입주를 했죠. 대시양도 대단지. 다 거의 다 대부분이 대단지입니다. 대단지들이 줄을 이루는 곳이 남구 쪽. 네, 그리고 뭐 대연동, 용호동 쪽이 될 것 같은데 이 대단지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단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에 보시면은 대단지는 부산 같은 경우는 평지에 땅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땅이. 네, 대부분의 단지들이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평지에 대단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땅이 협소하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뭐 고바위라든가 비탈길, 평지가 아닌 비탈길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어떠냐? 외곽 쪽 대부분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의 단점 중에 가장 큰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점이 시세가 잘 못 오릅니다. 시세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단지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뭐 한강변에 일선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 아니면은 대형 평수로 이루어진 단지 반포자이라든가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는 지금 하반경 직성을 가지지만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부분에 보시면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한강변 해안 일선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시세가 잘 못 움직인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워요. 왜 그러냐? 시세를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요, 금매 또 나옵니다. 금매. 계속 금매가 반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연건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대단지가 시세가 형성되기 올라가기에는 이 엉덩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남구에 있는 아파트들 보시면 대단지 아파트들 보시면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파트 기준입니다. 시세가 약합니다. 예, 약하다. 뭐 레전드도 마찬가지지만 대단지 아파트들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저 수영구도 한번 볼게요. 수영구. 예, 옆으로 있는 단지가 수영구인데 수영구에는 완공된 아파트 중에 대단지 아파트 몇 개 있습니까? 수영구에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네, 이미 완공된 아파트 3익빛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단지의 기준은 1000세대죠. 1000세대. 1000세대가 넘어가야 되죠. 1000세대 있습니까? 특히 평지 아파트 중에 없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가 여기가 광안 2구역입니다. 광안 2구역 정도가 아마 120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단지를 준비하고 있고 뭐 광안 쌍용예가 그리고 광안자이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 남천 더샵 네, 이거 유비치도 마찬가지고, 유비치도 마찬가지죠. 남천자이도 마찬가지죠. 네, 전부 다 보시면은 대단지가 없습니다. 네, 코롱 정도 하나 있겠네요. 이게는 이제 평지는 아니니까. 네, 코롱 하늘채 정도와 정도, 몇 세대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운대구 한번 볼게요. 해운대구에 여러분들 아파트 중에 대단지 있습니까? 뭐 주상복합을 포함해서 시세 1등이 어디죠? 시세 1등이 경동 제이드죠. 경동 제이드. 경동 제이드는 1000세대 안 넘죠. 세 동짜리니까. 그 다음에 평당 분양가 부산에서 가장 높은 데가 네, 센텀 트럼프 월드. 네, 트럼프 월드입니다. 트럼프. 여기도 어떻습니까? 1000세대 안 넘죠. 대부분 보시면은 그 LCT도 어떻습니까? 1000세대 안 넘어요. 대단지 아니에요. 그럼 해운대구에서 아파트 평지 중에 있는 곳들 뭐 통틀어 다 볼게요. 대단지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네, 센터파크 하나 있죠. 1차, 2차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예, 이편한 세상도 이쪽에 있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1, 2, 3단지, 4단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있죠. 여기 어디냐? 대우마리나. 대우마리도 1, 2, 3차로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다 개별적으로 보시면은 대단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대구와 수영구 중에 아파트 중에는 대단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익빛이라든가 뭐 센텀파크. 네, 그죠. 고농 하늘채가 1000세대 넘는 것 같기도 한데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몇 개들 빼고는 대단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남구가 유독 동래구와 남구가 유독 막 대단지가 많다는 겁니다. 동래구 특히 남구 그러니까 대단지로 유지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로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비싼 아파트는요 서울권도 마찬가지예요. 평당가 놓고 아주 비싼 아파트는 한 동짜리가 주로 많죠. 세대수 프라이버시 굉장히 강화된 사생활 보호된 네, 뭐 더원이라든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청담동 쪽이거나 네, 뭐 PH129라든가 여러분들 뭐 청담 더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네, 지금 뭐 용산구 쪽에 보시면은 네, 유엔빌리지 이런 쪽을 보면은 거의 한 동짜리로 뭐 비싸죠. 가장 비싼 아파트가 줄을 이루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연 3구역도 보시면은 비교단지를 어디로 봐야 되겠습니까? 비교단지는 레전드가 되는 거예요. 레전드. 네, 이것도 대단지죠. 이것도 지금 4000세대가 넘죠. 4488세대입니까? 네, 지금 대연상국이 또 대단지로 알려진다. 그래서 대단지의 약점 중에 하나, 대단지가 갖고 있는 강점도 많지만 약점, 시세가 오르기는 굉장히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부분들에 있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건 뭡니까? 자, 이 단지가 이제 완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겠죠. 완판이 되느냐. 그러면 완판이 되는 지금 현재 완판이 되는 아파트들과 완판이 되지 않는 아파트들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2023년 5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완판이 되는 단지 특징이 뭡니까? 네, 뭐다? 싸다는 겁니다. 싸다. 무엇에 비교해 싸다는 겁니까? 인근 단지에 비해서. 자,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기면은 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싸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보시면은 용산구, 강남구, 서초 이쪽들 빼고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습니다. 교정 지역을 다 풀렸으니까 서울도 다 풀렸죠. 그럼에도 지금 이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분양가 낮추는 거예요. 고분양가 논란, 청약률 낮춘다, 낮아지니까 기존 분양가 낮추지 않을 듯. 예, 지금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단지는 분양가가 싼 단지들은 완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양가 완판이라는 것을 키워드를 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착한 분양가 나와요. 전부 다 착한 분양가. 5일 전에 보시면은 마찬가지 완판됐죠. 새전력 두산 2부 완판이 됐고, 이도 다 완판이 됐어요. 완판이 된 게 뭡니까? 다 전부 다 착한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착하다는 거예요. 창원에 보시면은 완판됐어요. 뭡니까? 분양가 착하다는 거예요. 착한 분양가. 그리고 평택 보시면은 착한 분양가로 지금 완판이 되고 있고, 다른 당상이다 그러고 착한 분양가에 보시면은 지금 좀 이제 분양이 되고 있고 지금 완판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됐을 때 둔촌주공보다 싼 단지가 분양을 했을 때는 완판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아까도 보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이냐? 자, 비교 시세는 무엇이죠? 레전드죠. 레전드보다 싸야 된다. 분양가가. 아니면은 싸거나 혹은 비슷한 분양가. 근데 지금 평당 2,300이죠. 조건이 맞습니까? 완판이 되겠습니까? 저는 착한 분양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완판되는 아파트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2015년도 기사예요. 2015년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기사입니다. 8년 전. 8년 전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층고 얘기가 나왔죠. 천정고. 자, 체감 면적 높고 그래서 인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인기. 거의 다 완판이 된다는 거예요. 자, 8년 전입니다. 우리가 조합을 할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10년 하죠. 그러니까 조합장이 해야 될 역할이 뭐죠? 조합장 월급 받죠. 월급 받고 또 지금 보시면은 판공비 받아요. 판공비 돈 쓰라고. 뭐 때문에 쓰라고 있는 겁니까? 판공비가. 서울의 하이엔드 아파트 가라는 겁니다. 분양이 완판되는 아파트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조합장 만나고 어떻게 고급화를 시키라는 거를 배워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시면은 남천동에 있는 남천자이, 남천더샵, 광안자이도 있었고 지금 해운대도구도 많았죠. 아파트들. 거기 있는 10년 동안 조합장이 단 하루라도 서울을 갔나요? 다른 아파트 현장 시찰을 한 번이라도 갔나요? 안 갔습니다. 안 갑니다.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조합원들이랑 밥이랑 먹고 술 먹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판공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어차피 분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조합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익을 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비료율도 올리고 완판을 시켜야 되죠. 더 높은 분양가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까는 보셨죠? 착한 분양가라는 문제하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천정고를 높여야 됩니다. 천정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양 키워드, 아까는 2015년도입니다. 15년도 기사죠. 네, 여기서 보시면 15년도 기사고. 그러면 2016년도 기사 한번 볼게요. 2016년도 기사. 네, 여기 2016년이라 써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 키워드가 뭡니까? 천정고라고 나오는 거예요. 천정고. 센치 점쟁. 분양시장 실수요자도 중심으로 해서 분양이 청약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16년도에. 뭐 했죠? 이건 7년 전이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새 아파트 인기 있는 이유 보시니까 이제 또 한 달, 이제 1년이 또 지났어요. 이번에 2017년도예요. 처음에 봤던 건 2015년도, 그 전에 본 거는 2016년도, 지금은 2016년도 뭐랍니까? 새 아파트 인기 있는 이유 뭡니까? 10cm 특화 설계 마법이란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입니다. 또 이제 그 다음 또 해 지나니까 아파트 천정고 높였더니 청약 경쟁률 올랐다. 이거 핵심이죠, 이거 핵심. 싸거나 천정고를 높이면 됩니다. 19년도 기사죠. 이거 이제 4년 전이에요. 또 4년 전으로 또 거슬러 가려갑니다. 240에 260 높여 설계를 하니까 넓게 보이고 이거는 100% 청약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완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보니까 어떻습니까? 2022년도 작년 기사예요. 1년 더 됐네.
평형 못 넓히면 층고라도 천정고 20에서 30 높이는 아파트 단지가 인기. 지금 보시면요, 천정고가 250, 그러니까 보통 일반 아파트가 230이죠. 그러니까 대연 상구역도 어떻습니까? 상구역 230이죠. 여기서 20cm만 더 올리게 되면은 250입니다. 250에서 청약을 하는 아파트,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미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단 한 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완판됐어요. 전부 다 완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ING입니다. 천정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싸야 된다. 네, 싸게 분양하면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가성비가 좋죠. 이거 완판 되겠죠. 그러면 싸게 못하겠다. 나는 조합원들이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 비례를 올리겠다. 분담금 낮추겠다. 아니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천정고, 층고입니다. 천정고. 천정고를 올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주차대수죠. 주차대수. 주차대수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천정고보다 주차대수 1.5대 이상, 1.6대 올려버리면 됩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다음에 뭐 싱크뱅도 있겠죠. 뭐 싱크뱅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고급화 중에. 나머지 보시면은 조경이라든가 뭐 나무를 갖다가 무슨 조경 고급화, 나무를 무슨, 왜 고급합니까, 나무를. 뭐 커뮤니티, 이거 금이 없어요. 커뮤니티 이런 거. 쓰지도 않는 거. 소수의 사람만 쓰지. 바빠 죽겠는데. 아침에 출퇴근하기 바쁜데 무슨 커뮤니티입니까? 적당히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실 고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분양의 가장 역할이 중요한 것은 천정고입니다. 천정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포베이. 포베이죠. 포베이. 포베이를 왜 만들어요? 여러분들 포베이 시스템을 왜 만들죠? 포베이. 지금 대연상고역은 3베이입니다. 포베이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다? 서비스 면적이 커집니다. 서비스 면적. 네. 서비스 면적을 12에서 13평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84타입1. 네. 34평 같은 경우는 12에서 13평까지도 최대, 네, 보통 11평 정도 늘리게 되겠죠. 서비스 면적. 발코니 확정으로.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고급화의 방향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연 상구역이 지금 만약에 2,300만 원으로 만약에 분양을 한다. 네, 평당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완판된 가능성은 0%입니다. 없습니다. 2,300에서는 분양을 했을 때는 제로다. 100% 네, 1순위, 2순위 완판 절대 안 돼. 가격 계약으로 절대 안 됩니다. 뭐 무순위 청약으로 가든지 어떻게든지 뭐 시간을 끌겠죠. 뭐 1년이 걸리지 2년이 걸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2,300이면은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은 뭐 대연 프리지오도 있겠죠. 서밋도 있고 뭐 조금 더 가격은 커지겠지만 광안리도 있죠. 광안리고요. 여기서 일단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은 수영구, 남구 뭐 중요 단지 중에서는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비교 단지를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고 지금 남천자이도 지금 이제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 뭐 단가는 좀 다르겠지만 어차피 입지를 한 단계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연상구역이 완판이 되려고 하면은 2천만 원 미만이 돼야 됩니다. 미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성은 좀 떨어지겠죠. 분양 세대가 2,000세대입니까? 2,459세대죠. 네, 일반 분양 물량. 그리고 4,488가구. 결정적인 또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는 철거가 늦었습니다. 철거가 너무 늦었었습니다. 철거가. 하세월이 됐죠. 철거가. 그래서 이거를 분양가로 뽑아내려고 하는데 이 2,300에 만약에 분양을 완파시키려고 했으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천정입니다. 천정고. 층고를 높이지 못했다는 거. 이 결정타입니다. 층고를 높이지 못했다는 거하고 포베이를 못했다는 거. 포베이를 하면서 방 4개를 만들어야 된다. 방 4개. 요즘엔 방 4개입니다. 4LDK. 네,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에서 지금 유용하는 방 4개의 예, LDK. 예, LDK죠. 리빙룸, 네, 그리고 뭐 키친룸, 그다음에 베스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돼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좀 부분이 들고 고급화의 방향을 대연상구역은 완전히 잘못 잡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라도 분양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철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화를 시켜서 분양가를 높게 잡아야 되는데 고급화의 방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10년 동안 왜 서울이라든가 지금 보시면은 아까 천정고 얘기는 2015년도부터 꾸준하게 나왔죠. 네. 서울에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를 왜 한 번도 가지 못했는가? 산업시설을 하지 못했는가? 다른 구역에 있는 조합장을 왜 만나지 못했는가? 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네.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래서 100% 분양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